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능력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금전운의 흐름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길이 막히면 고이고 흐름이 트이면 저절로 불어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써도 돈이 모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쉽게 재물이 따라붙는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이치를 알았기에 계절의 기운에 맞춰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특정 물건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으며 복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10월은 가을의 기운이 무르익어 재물을 모아야 하는 달입니다. 들판의 곡식이 곳간에 들어앉듯 내 손에 들어온 재물도 흩어지지 않고 머물러야 할 때지요. 풍수적으로 10월은 금전운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작은 물건 하나, 무심코한 행동이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10월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과 집에 두면 재물운이 술술 새는 물건들까지 전부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0월은 단순한 가을의 한 달이 아니라 올해 재물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달입니다. 여름의 불기운이 사그라지고 가을의 기운이 안으로 모이며 겨울을 준비하지요.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채워 넣듯 이 시기에는 돈과 복도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수학의 운이라 부릅니다. 잘 지키면 창고가 가득 차 내년까지 든든한 기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물이 빠져나가 겨울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10월은 나누는 달이 아니라 저장하고 지키는 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달만큼은 주는 것보다 지키는데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10월은 금전운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잘 지키면 수학의 복이 내 곁에 머물러 겨울을 든든히 보내지만 부주의하면 금전운이 새어나가 버리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특정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을 금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10월에 절대 남에게 내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쌀과 곡식입니다.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집안의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밥상이 곡식으로 채워지고 농사의 결실이 곧 곡식으로 평가되듯 쌀은 곧 재물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쌀독이 가득 차 있는 집은 재물이 머물고 비어 있는 집은 복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0월은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 채워 넣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쌀이나 곡식을 남에게 내어주면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내 창고를 스스로 비우는 행위가 됩니다. 겨울을 버틸 자원이 줄어들 듯 재물운도 약해지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이 시기에 곡식을 빌려주거나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곡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겨울을 지탱할 힘이고 집안 금전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도록 항상 채워두었고 쌀독에 동전이나 곡식을 조금 더 얹어두며 복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풍습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안에 쌀통이 비어있지 않게 하고 식탁 위에 곡식이나 곡물차를 두면 풍요로움이 머무는 상징이 되어 금전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쌀독이 텅 비면 마음까지 허전해져 돈이 모이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10월만큼은 쌀독을 든든히 채워두고 곡식이 가득한 모습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복이 머무는 징조이자 금전운을 붙잡는 풍수의 비결입니다. 이번 10월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은 소치나 냄비, 항아리 같은 주방 그릇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살림살이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안 재물을 담아두는 작은 창고와도 같습니다.
곡식과 반찬, 국과 물이 담기는 그릇은 집안의 기운과 살림의 뿌리를 지켜주는 도구이기에 함부로 남에게 건네는 순간 내 재물의 그릇까지 통째로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10월은 수확한 곡식을 모아두고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솥이나 항아리를 내주면 마치 창고 문을 열어 복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오래 쓰던 솥이나 장독, 항아리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수명이 다하면 깨끗이 정리해 따로 치웠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릇은 집안 금전운과 직결된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날부터 솥은 늘 불 위에 올려져 집안 식구들의 밥을 지었지요. 이는 곧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항아리는 곡식이나 장을 담아 오랫동안 집안을 지켜줍니다. 만약 이런 그릇을 남에게 주게 된다면 내 집안의 불씨와 곡식을 함께 내어주는 것과 같아 겨울을 버틸 힘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또한 빈 솥이나 빈 항아리를 방치하는 것 역시 금물이라 하였습니다. 빈 그릇은 곧 재물이 비어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물을 채워두거나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림의 그릇을 단단히 지키는 작은 습관이 곧 금전운을 단단히 붙잡는 비결이 됩니다. 이번 가을 10월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은 반지와 목걸이 같은 장신구입니다. 액세서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반지와 목걸이를 인연과 재물을 이어주는 고리로 보았습니다. 반지는 손가락을 감싸며 돈의 흐름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목걸이는 심장과 기운의 중심을 감싸며 복의 끈을 단단히 이어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된 장신구는 주인의 기운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 남에게 건네는 순간 그 기운과 함께 금전운도 옮겨가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금속으로 된 반지나 목걸이는 이 금 기운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 지키면 재물을 든든히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만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스스로의 금전 흐름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장신구를 남에게 선물하거나 중고로 주고받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내 몸에 닿아 있던 금속은 곧 내 운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반지는 돈의 순환을, 목걸이는 기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때 남에게 내어주면 내 재물과 인연의 끈이 동시에 끊기겠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운이 들어와 내 복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반지와 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반드시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특히 10월만큼은 장신구를 함부로 주거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용해 기운이 약해진 장신구는 정리하되 남에게 건네지 않고 스스로 잘 간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가 나와 내 가정의 금전운과 대운을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운을 위해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지갑과 저금통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 다니는 소지품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집이라 불립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이 곧 지갑이고 그 지갑에 담긴 기운이 금전운의 흐름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지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돈이 모이기도 하고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10월은 여름에 확장된 기운이 사그라들고 가을의 수확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지갑이나 저금통을 남에게 내어주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재물의 기운과 저장의 복까지 함께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어야 할 시기에 문을 열어 다른 이에게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사용하던 지갑을 선물하거나 중고 지갑을 쓰는 것을 크게 꺼려 하셨습니다. 지갑은 주인의 기운이 깊이 배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그 복과 금전운이 함께 옮겨가 버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금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담긴 돈은 금전의 씨앗이자 미래의 재물이기에 저금통을 남에게 주는 것은 재물의 뿌리를 뽑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지요. 이번 10월에는 오래 써서 낡아진 지갑은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지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갑 하나, 저금통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대운을 열고 내년의 재물복까지 이어집니다. 무심코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은 등잔이나 촛대 같은 조명 도구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10월이 되면 해는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집니다. 이 시기에 집안의 불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복과 금전운의 불씨를 의미합니다. 불은 집안의 기운을 지켜주는 생명력이자 겨울을 따뜻하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지요. 만약 이런 조명 도구를 남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불빛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머물러야 할 복의 불씨와 금전운의 기운까지 함께 내어주게 됩니다. 특히 10월부터는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퍼지기 때문에 불빛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씨가 꺼지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고 재물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등잔이나 촛대를 함부로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는 이들에게 등잔을 주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의식과 축복이 담긴 경우였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조명 도구를 남에게 건네는 것은 내 집안의 운을 꺼뜨리고 재물의 복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이라 여겼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조명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자리에 복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10월만큼은 집안의 불빛도 단단히 지켜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집안의 복을 밝히고 겨울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지는 금전운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10월에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함부로 타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재물은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내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또한 남에게 주는 것만 조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 역시 금전운을 크게 좌우하지요. 그렇다면 10월에는 집안에서 어떤 물건을 반드시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치워야 할 물건은 바로 빈 항아리와 빈 병입니다. 이 물건들은 그냥 집안에 방치하면 안 되는데요. 풍수에서 항아리와 병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재물과 복을 담는 창고로 여겼지요. 그 속에 곡식과 물, 반찬을 채워두는 것은 곧 집안의 복을 채워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 창고가 비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어 재물복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져버린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0월은 곡식과 재물이 모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빈 항아리나 빈 병을 집안에 방치하면 마치 수확한 곡식을 모으지 않고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님들은 항아리가 비면 귀신이 먼저 채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빈 공간을 내버려 두면 좋은 복 대신 원치 않는 기운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이지요. 현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찬장에 용도 없는 빈 병을 쌓아두거나 베란다 구석에 빈 항아리를 방치하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금전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기라면 알맞게 채워두고 쓰임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집안에 들어오는 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재물운이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은 깨진 그릇과 금이 간 컵입니다.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재물을 담는 저장고를 상징합니다. 창고가 튼튼해야 곡식이 오래 보관되듯 그릇이 온전해야 집안의 복과 금전운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이나 금간 컵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곡식 창고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고 재물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특히 10월은 수확한 곡식을 단단히 지켜야 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금이 간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아야 할 재물을 스스로 흘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오래된 그릇이라도 금이 가면 미련 없이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현대의 가정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깨진 접시나 금간 머그컵을 아직 쓸만하다 하며 두면 집안의 금전운 역시 틈이 생겨 돈이 모이지 않고 지출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온전한 그릇만 두면 재물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것은 시든 화분과 죽은 식물입니다. 집안의 화초와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생명의 기운과 재물의 활력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푸른 잎사귀와 싱그러운 생명력은 곧 돈이 들어오고 복이 자리를 잡는 상징이지요. 그런데 이 화초가 시들거나 죽은 상태로 방치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안에 죽은 기운이 머물게 되어 금전 흐름이 막히고 재물운이 정체됩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집안에 시든 화초를 오래 두지 않고 새싹이 돋는 화초나 잘 관리된 식물을 가까이 두며 집안 기운을 환하게 지켰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거실 한편에 시든 화분이 방치되어 있으면 가족 간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지출이 늘어나 돈이 모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성껏 관리한 화초는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전운의 흐름을 다시 살려주지요. 올 10월을 맞아 죽은 것을 치우고 살아있는 것을 지킨다는 작은 실천이 금전운을 한층 맑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워야 할 것은 오래된 영수증, 청구서, 장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종이일 뿐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과거의 지출과 빚의 기운을 붙잡아두는 물건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쌓여있는 지난달 청구서, 다 쓰고 남은 장부, 필요 없는 영수증은 모두 돈이 나간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늘 과거의 지출에 발목 잡히게 됩니다. 특히 10월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수확한 재물 창고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지난해의 영수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창고에 쓸모없는 짐더미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곡식을 담을 자리가 부족해지고 결국 복이 들어올 길이 막히는 셈이지요. 조상님들은 집안 장부를 항상 깨끗이 정리하며 불필요한 종이는 태워 없앴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니라 빚의 기운을 끊고 금전 흐름을 새롭게 열기 위한 풍수적 의례였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붙잡아 두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돈이 집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랍 속에 쌓여 있는 낡은 영수증, 쓰지 않는 청구서, 더미는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금전운을 가로막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깔끔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종이를 없애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금전 흐름도 원활해지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먼지 쌓인 잡동사니와 오래된 헌가구입니다. 풍수에서 먼지는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적으로 여겨집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운이 막히고 금전운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며 집안을 맑게 하였고, 먼지 낀 집에는 돈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롱 위에 방치된 낡은 박스, 쓰임이 없는 헌 가구들은 모두 집안의 금전 흐름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가족들의 마음도 답답해지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제자리에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집안의 기운이 환하게 살아나고 재물운도 가볍게 흘러들어오지요.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번 10월에는 꼭 집안 대청소를 하여 버릴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빈자리를 좋은 새 기운이 채우고 머무르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용기, 그것이 곧 복을 불러들이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 생활 속의 사소한 물건 하나가 우리의 기운을 바꾸고 금전운의 흐름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